안녕하세요,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도 종목 진단 영상입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를 이제 도와주세요. 이스트 소프트. 네, 25,800원 30%입니다. 그냥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25,800원이면은 요 25,000 위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겠네요. 이쪽 구간에서 매수하셨다가 밀렸는데 위에 올라왔는데 못 팔았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네요. 요 윗골이 잠깐 달린 거니까 쉽게 팔 수 없겠죠. 기다렸다 왔는데.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요 앞부분에서 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지금 각광받는 게 AI 쪽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R 시리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들 뭐 알약이라든지 뭐 알집, 뭐 알송, 뭐 알씨, 알 캡처. 네, 저도 알 캡처 쓰고 있네요. 네, 누구나 뭐 하나 정도는 써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RFTP도 있고, FTP도 있고 뭐 많죠. R 뭐 PDF도 있고, R 들어가는 건 다 이쪽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데 이게 돈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기업용이라던가 뭐 유료를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나는 무료라서 쓰는 건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개인분들 중에서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그 웹사이트 줌 있죠. 줌 인터넷. 예, 줌 인터넷을 이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변경되어서 이스트 에이드로 바뀌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한테 좀 친숙한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15,800원, 25,800원이면은 손실 중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좀 문제겠죠. 손실 중이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부분 생각나다가 뭐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내 종목은 다른 종목인데 나도 진단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영상에 댓글 달면 저희도 뭐 최대한 확인은 하겠지만 사실은 지나간 영상을 다 댓글 확인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최근에 조금 밀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처리하고 신속하게 여러분들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페르소 AI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디자인 프로그램인가 아니면은 뭐 편집 프로그램인가 싶을 텐데 이게 그 AI 스튜디오 페르소 AI라고 해서 이게 버추얼 휴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서 꽤나 이제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 뭐 요즘에 이제 뭐 AI 뭐 캐스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뭐 나가는 방송에도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 하겠다라는 뭐 얘기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점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는 AI를 통해서 이제 음성을 만든다거나 뭐 영상을 요즘에는 또 이제 뭐 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AI로 영상 만들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챗 GTP에서 뭐 지브릴풍으로 만들고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유행이 계속 넘어가는데 뭐 심슨 시리즈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이제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좀 특색이 있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쪽, 버추얼 휴먼 쪽으로 뭐 기존부터 이제 같이 이제 MOU 맺고 하는 기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AI 버추얼 휴먼 쪽 집중적인 부분 그리고 NGO랑 AI 기반으로 오토 더빙 교육 컨텐츠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CS 기반으로 해가지고 CS 때 뭐 거대 부스 가지고 북미 시장 진출한다라고 해서 현지 업체들하고도 미팅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성장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죠. AI 뭐 버추얼, 버추얼 휴먼 이쪽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는 하드웨어의 시대. 그런데 2025년부터는 AI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작년 말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기존에는 범용 반도체였는데 이제
맞춤형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명은 뭐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GPU인 거고, 맞춤형으로 가니까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이제 마블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브로드컴이 굉장히 좀 멋지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이 발전하는 시대가 오고,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잖아요. 뭐 빅테크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더욱더 약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2016년에 2016년에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유행, 기존에도 단어는 있었겠지만 유행은 이때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행할 때도 우리나라가 AI 쪽은 좀 많이 약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약하다, 차라리 중국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거를 제가 10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이 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중국은 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뽐내죠. 지금 뭐 달리기 경주까지도 하고 부채춤 추고 뭐 난리 났죠. 지금 중국은. 그래서 뭐 미국 못지않은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AI 소프트웨어는 조금 뒤처져 있다. 뒤처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가 전망이 그러면 AI 소프트웨어로 가는데 안 좋으냐, 우리나라는 뒤처져 있어서 안 좋으냐라고 보면은, 분명히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선두주자에 있는 기업들 있죠. 선두 기업들은 그래도 기대감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 이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퓨리오사 AI를 대선 후보가 방문한다던가, 이제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열겠다. 뭐 세금이니까 뭐 무슨 공약을 해도 되죠. 그래서 계속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뭐 긍정적인 요소를 좀 어느 정도는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00조 원을 다 세금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 창투사를 좀 키워가지고 벤처 창투사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좀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이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도 뭐 요거는 뭐 번외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 뭐 AI 기업이든 뭐가 됐든 이런 기업 중에서 이제 벤처 기업들이나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어도 이게 자금 모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랑 협력을 하려고 하면은 대기업이 이걸 그냥 사가요. 헐값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1년에 뭐 1,000억 원씩 벌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냥 뭐 100억도 안 주고 사가려고 합니다. 헐값에. 이렇게 사가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만약에 안 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비슷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경쟁시켜 버려요. 그래 가지고 마케팅으로 해서 이걸 눌러버리죠.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렇게 좀 횡포를 과거에 이렇게 많이 부려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퓨리오사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자금을 처음에 모집하려다가 좀 잘 안 돼서 메타에서 이제 뭐 제한 뭐 1조 원대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뭐 제안까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지금은 뭐 자금 모집 같은 경우는 뭐 원활하게 잘 진행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추후에 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선 그래도 좀 잘 이겨낸 기업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AI 기업이라고 할 만한 데 중에서 이제 흑자 전환돼 있는 기업이 지금 거의 없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 예.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적자 기업이 많은데, 뭐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죠. 솔트룩스도. 근데 이제 솔트룩스는 이제 흑자로 이제 넘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도 이제만 흑자 전환이 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가 이런 이력서는 좀 잘 만들어 놨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말에는 일회성명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스트소프트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외형 성장을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면서 흑자 전환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저 페르소 AI부터 시작해서 뭐 글로벌 시장으로 올해 초에도 한 2만 명 정도 회원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북미 진출 본격화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마케팅 비용은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버추얼 휴먼 서비스 같은 경우가 좀 뭐 특화가 돼 있지 않나라는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엘란이라고 출시를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스트에이드 주민 과거 주민터넷입니다. 종목명이 이스트에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게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AI 검색 엔진 엘란, 엘런, 이렇게 해서 이제 앨런이라고도 하고 뭐 엘란이라고도 하던데 이 뭐 이름이야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뭘 원하냐면은 사람들이 뭐 페이크 뉴스 걸러주고 뭐 맞춤형으로 이제 검색해주고 그리고 요약 같은 거를 해주고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유명해졌었죠. 그래서 뭐 최신 정보로 실시간으로 정보 뭐 본인한테 좀 제공하고 하는 이런 맞춤형을 해준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뭐 초반에만 조금 반짝하고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뭐 대선 관련 쪽으로 해서 AI 투자한다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25,800원이다라고 하면은 25,800원, 25,000원 돌파될 때 매수하셨는데 조금 높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종목을 제가 사실 작년 그, 그 뭐야 그 방송을 통해서 경제 TV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가 요때였거든요. 이때 12,500원 이제 회복되니까 여러분들 슬슬 보셔야 된다. 그때가 10월 30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요 구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12,500원에서 29,300원까지 갔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매수하신 분 25,800원짜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 100% 올라간 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100% 올라가면 사람이 어떤 심리 있겠어요? 매수하신 분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5,800원에 샀는데 이게 52,000원 됐어요. 기분 좋죠. 그리고 나서 100% 오르면은 더 오를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 정도면 차익 실현해 볼까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1차 상승 후에 15,000원 눌림목 한번 받고 그리고 바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도 안 걸렸는데 이 정도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25,000원이 유지되면 모르는데 이거 유지 안 되면 한번 쭉 밀릴 수 있다. 최소한 2만 원 뭐 흔들기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흔들기보다 더 많이 내려가서 거의 뭐 15,000원 수준까지 거의 되돌아가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고생하셨고 마음고생도 하셨을 텐데 최근 위쪽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거는 아마 매도 못 하셨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윗골이 이렇게 잠깐 달고 빠르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 이제 25,000원 구간에서 그 선생님하고 지금 똑같은 매수가 가진 사람들은 본전 왔으니까 던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매도를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물려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AI 소프트웨어는 저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슈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본전 가는 건 어렵다 생각하지 않는데 요 25,000원을 언제 돌파해 주느냐. 25,000원 넘어간 다음에 여기 안착돼야지 그 이상을 가는 건데 이 구간을 언제 넘어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단기던 이제 뭐 이번 봄 안에 봄이라고 해봐야 이제 4월 끝났으니까 두 달 안에 분명히 넘어갈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손실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비중이 30%는 조금 과해요. 제가 볼 때. 30%는 조금 과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래서 30%라고 하면 그래도 제가 좀 과합니다. 20% 정도가 적당하니까 줄일 때 여기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 이 25,000원 구간 정도 갔을 때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돌파를 해야 되고 돌파 못하면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슈팅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저는 슈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7,500원 넘어가는 구간은. 그래서 좀 줄여야 됩니다라고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25,000원 구간 이제 본전 정도 가면은 매수가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한 20% 정도로 좀 줄여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10%까지 줄이세요 하면 안 줄이실 것 같으니까 절반으로 줄이세요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한 3분의 1만이라도 좀 줄여서
한 20% 요렇게 들고 가신 다음에 20%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본전 아래서 파실 필요는 없고요. 본전보다는 위쪽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트소프트를 통해서 제가 AI 관련주들에 대한 제 관점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뭐 추세나 흐름이나 글로벌적인 이제 자금 이동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뭐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사실 하드웨어가 뭐 향후에도 당장은 이제 좋다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주가 탄력은 뭐 정책이랑 맞물리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정책이 끝난 게 아니고 뭐 발현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시작한다라고 국회에서 회의한 적도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구간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이 버추얼 휴먼 서비스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 펀더멘털적으로 뭐 점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논해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25,000원 요 구간 위에 있을 때 비싸게 좀 많이 사셨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살 때는 좀 싸게 좀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살 바에는 그냥 저처럼 눌림목 나면 2만 원 전후 흔들 때 이런 구간에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은 그래도 지금 뭐 본전 구간에는 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더 내려온 건 맞아요. 대신 이 구간은 이제 관세 때문에 내려온 거니까 어차피 2만 원은 회복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조금 더 좋았고 지금도 그 정책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죠.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죠. 후보가 얘기하는 이제 AI는 좀 이제 너무 막무가내인 것 같고 실제로 뭐 무작정 AI만 뭐 투자한다 돈만 넣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AI를 알려주겠다라고 안철수 뭐 이준석 씨가 나와가지고 이쪽 후보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씨 같은 경우 뭐 젊으니까 조금 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을 얻으려는 것 같고 사실 안철수 씨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신뢰는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래서 뭐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V3를 만든 사람이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자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 적어도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부분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거부터 뭐 규제나 이런 부분을 조금 뭐좀 철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투표도 올려놨었죠 기존에. 지금 규제 철폐가 우선일까요? 투자가 우선일까요?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기업의 이제 횡포 같은 부분도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꽉 막혀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제 뭐 의제로 논의되거나 그러진 않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잘 해결돼서 이런 이스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뭐 지금 뭐 만 원대가 아니라 10만 원대 이상 쪽으로 넘어가서 제2의 네이버, 제2의 카카오보단 네이버가 낫네요. 제2의 네이버 같은 종목들, 제3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스소프트는 저는 그렇습니다. 20%는 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0% 정도만 여기 본전 부근 왔을 때 본전 위에서 수수료까지 좀 챙겨가지고 거기서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를 들고 가시라는 건 제가 전망을 좋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댓글은 저희가 영상을 다 넘어간 다음에 하나하나 찾아서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또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제 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